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부 서울청사에서 올해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합니다. 현장으로 연결합니다. 장관과 배석하신 분들이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박능후 장관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입니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2년이 되어갑니다. 그간 보건복지부는 포용적 복지국가 실현을 목표로 소득보장, 건강보장, 돌봄보장 등 실제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보건복지 정책을 적극 확대해 왔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상황입니다. 우리는 지난해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달성하였고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이라는 성과를 이뤘지만 자살률 1위, 노인빈곤율 1위에서 보듯이 삶의 만족도는 높지 않습니다. 올해 보건복지부는 든든한 일상과 행복한 삶 보장을 목표로 주요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여 우리 모두가 함께 잘 사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올해 더욱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에 대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의료비 부담 완화, 소득 양극화 해소, 돌봄 문제 해결, 질병 예방과 건강한 생활 보장에 대한 의견이 많았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적극 반영하여 올해 업무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첫째, 생계비, 의료비, 일자리 등 걱정거리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생계비 경감을 위해 4월부터 소득 하위 20% 이하 어르신들께 기초연금 30만 원을 지급하고 저소득층 장애인연금도 조기에 인상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비수급 빈곤층을 추가로 보호하고 긴급지원제도 재산 기준도 개선하여 위기가구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거나 병원비로 가정이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응급실, 중환자실 검사, 처치, 시술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안면 복부 MRI, 전립선 자궁 초음파도 단계적으로 급여화하여 의료비 부담을 줄여나가겠습니다. 상급병원, 종합병원에 이어 올해는 병원급 2, 3인실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도 5만 병상까지 확대하여 병실료와 간병비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2022년까지 보건복지 분야에서 40만 명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보육, 돌봄, 여가 등 다양한 사회 서비스 분야에서 34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보건의료 서비스 분야 일자리를 늘리는 한편 제약, 의료기기 등 바이오 헬스 산업 육성을 통해 민간 일자리도 추가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소득 수준 향상과 저출산,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등에 따라 다양한 맞춤형 돌봄 서비스에 대한 욕구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무엇보다도 미래 세대인 아동의 양육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 확대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1월부터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만 1세 미만 영유아 외래 진료비도 절반 이상 완화하였습니다. 9월부터는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겠습니다. 국공립보육시설은 매년 550개소 이상 늘려 공공보육 이용률 목표 40%를 1년 앞당겨 달성하고 다함께 돌봄센터도 150개소 추가 확대하여 아동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시설 퇴소 등 보호 종료 아동에 대해서는 4월부터 월 30만 원씩 자립수당을 지급하고 7월에는 아동권리보장원을 설립하여 취약 아동에 대한 보호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아동에 대한 국가 확대를 위한 방안은 보다 구체화하여
5월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한편 어르신이 풍요로운 노후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도 확충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는 지난해 51만 개에서 올해 61만 개로 확대하여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고 전국 256개소 치매 안심센터 운영을 보다 내실화하여 치매 국가 책임제 이행을 강화하겠습니다. 약 30만 명의 독거 노인에 대해 안부 확인 등 돌봄 기본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관계 활성화 사업을 확대하여 독거 노인에 대한 돌봄과 정서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지원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발달장애인에 대한 주간 활동 서비스를 신설하여 올 3월부터 2,500명, 2022년까지 1만 7천 명에게 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7월부터는 장애 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여 서비스 필요도에 따라 활동보조, 거주시설 등 필요한 지원을 맞춤형으로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자기가 살던 곳에서 충분한 돌봄, 요양,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기반 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6월부터 전국 8개 시군구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 사업을 실시하여 통합돌봄 모델을 마련하고 어린이 도서관, 체육시설, 다함께 돌봄센터 등 관련 기능이 연계된 복합형 생활기반 시설을 확충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올해 내에 돌봄 경제 육성 전략을 마련하고 돌봄 서비스와 기반 시설에 대한 투자도 확대하여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치료 중심에서 예방 건강 투자 중심으로 보건의료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겠습니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건강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아프기 전에 미리 예방하고 건강을 관리함으로써 더욱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등에 대응하여 모든 분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예방, 건강에 대한 투자를 대폭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월부터 20, 30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와 지역가입자 세대원을 국가건강검진 대상으로 포함하고 7월부터는 만 54세에서 74세의 장기 흡연자를 대상으로 국가 폐암검진을 새롭게 실시하겠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9개소를 추가 확충하여 맞춤형 건강증진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대상도 독거노인, 노인부부 가구까지 확대하여 2022년에는 노인 4분 중 1분이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차 의료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 실시 의료기관을 1,200개소 이상으로 확대하여 고혈압, 당뇨에 대한 통합 관리를 강화하고 금연, 비만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자살 유발 정보 차단이나 자살 수단 관리 등을 위한 관계 법령을 마련하는 등 자살 예방에도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바이오 헬스 산업은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이미 주요 선진국들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헬스케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바이오 헬스 산업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보건복지부는 바이오 헬스 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4월에 바이오 헬스 중장기 발전 전략을 마련하여 발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겠습니다.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거주지 읍면동을 찾아가 복지급여를 일일이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없애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수급자 관리를 통해 업무 효율도 높여나가겠습니다. 또한 빅데이터와 지리정보를 활용하여 생활권 단위까지 복지 자원과 수요를 파악하고 맞춤형 보건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정책 체감도를 높이겠습니다. 지난 2년은 포용적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 법, 제도의 틀을 갖추고 각종 정책을
본격적으로 도입하여 추진한 시기였다면 앞으로 1년은 보건복지 정책이 우리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고 일상생활 속에서 안정감과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데 모든 역량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